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제가 시간을 내서 키핑장에 왔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다육이에 대해서 초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초보니까 당하는 억울한 일이라든가 또 실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제 옆에는 그 초보님들에게 교과서가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짱짱이 다육맘님 거 영상 보면 초보분들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께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아는 언니랑 대화를 했어요. 이제 다육이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벌써 키핑장에 나와서 테이블 2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라서 하나 더 쓰신대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분이 다육이가 너무 잘 크니까 화분을 큰 걸 만드신다라고 하시면서 저랑 같은 공방에서 화분을 만드시는데 화분을 엄청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 말 좀 보태서 세숫대야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데에다 다육이를 심으면 물러서 죽을 수가 있다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육이가 너무너무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cm 크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크려면 몇 년은 걸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무 잘 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이것저것 알려드리긴 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다육이에 빠지면 유튜브라든가 여러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열어요. 내 상황과 여건을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알려주셔도 내 집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 열어요. 그럼 문 열고, 문 닫아요. 그럼 문 닫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본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다육이한테 매실액을 살균제라고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나 살균이 되는 거지 식물한테는 오히려 벌레가 끼고 끈끈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그분 영상 댓글에 매실액 뿌렸다고 쭉 글이 달리는 걸 보고 저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육이 용어나 다육이에 대해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무조건 사갖고 와서 크게 키워야겠다 라든가 다육이를 나는 식물을 키우는 거니까 무조건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육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초보 때는 크게 키워야지 하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육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건 라자가금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거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어쨌든 2배 이상은 키워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데려온 애들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물도 잘 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작아지는 게 이 아이들이 밀도가 좋아지면서 이 아이들이 입장이 짧아져서 다져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육이 엄마들은. 그렇게 다져진 아이들이 나중에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키울 수 있고 더 예쁜 빛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육이를 다져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영양제 주고 물 많이 줘서 쫙쫙 키운 아이들을 속칭 물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가진 아이 중에는 물탱이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막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입장이 과도하게 크다든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물탱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장에서는 판매를 위해서 키워야 되니까 다육이들을 아주 크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대품일수록 돈을 더 받겠죠. 그렇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집에 와보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얼굴이. 처음에는 딱 맞는 화분에 식재를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다육이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들 같은 경우는 왜 작아지는지 몰라서 서운하거든요.
나는 더 키울 거였는데 자꾸 작아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다육이들이 입장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통통해집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신데렐라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제가 가진 애 중에 물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이 점점 이 아이들이 다져지면 지금 잎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져지면 지금 살짝 핑크로 물이 들어오는데 요거보다 더 예쁜 색깔로 물도 들고 본래의 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지면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트 런쥔이거든요. 하트 런쥔이가 다지기 전에는 이 하트 모양이 안 나왔었어요. 얼핏 하트가 보일 것 같기는 한데 하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짧게 다져지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트 모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육이들은 다지면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대가 물러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꼬여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빨리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다육이들을 자꾸 사대니까 결국은 나는 다육이하고는 안 맞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 어떤 식물을 들여도 못 키우니까 난 안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육이 키우기 전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알로카시아, 스파트필름, 고무나무, 벤자민 이런 나무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죽는 거예요. 속상하게. 물을 줘도 죽고 물을 안 줘도 죽고 뭐 하여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심는 원리나 어떻게 얘들이 배수를 하는지 물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안 키울 거야. 나는 갖고 오기만 하면 죽이니까 이제 안 키워야지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보내준 아이가 염자거든요. 제가 이제 누워만 있을 때 엄마가 보여준 거라서 제가 물드는 모습을 처음 보고 좀 홀딱 반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가 빨개지니까 가을도 아닌데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다육이들을 찾아다녔고 또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키우면서 햇빛 잘 보여줘야 된다고 하길래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거실에 놓고요. 베란다까지 맨날 한 20-30개씩 되는 애들을 들여놨다가 막 겨우 밤에는 추울 것 같아서 들여놓고 막 그런 짓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화분이 흔들흔들거려서 다육이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안 움직이는 게 좋은데 저는 모르니까요. 일단 다육이들을 공기 잘 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거실에 들여놓고 낮에는 베란다에 빼놓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죽는 거예요. 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초보가 뭘 알겠어요. 자꾸 죽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한 것 같으면 애들이 메롱하면은 농장에 얼른 갖고 가요. 그때부터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냥 놔둬봐봐. 조금 지나면 이뻐질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키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보 때 키운 아이가 요 방울복랑이거든요. 요 방울복랑을 제가 키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가지에 이 목대에 잎이 한 개도 안 남았었어요. 정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농장에 갖고 갔죠. 그냥 놔둬봐 그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알이 꽉 찬 방울 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다육이는 진짜 기다려야 돼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다육이 키우는 거는 정말 내가 얘네들 돌보면서 잊어먹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예뻐져 있고 또 너무 아픈데 어떡하냐 고민이다 하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예뻐져 있고 또 커져 있고 다져져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다육이 용어 표현은 다진다입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막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영양을 많이 줘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화분에 식재를 하면 좀 아까 표현한 대로 잎이 짧아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다진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육이를 다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져서 깔끔하고 예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1년 만에 키핑장으로 나왔었고, 단 하나 딱 아는 건 한 가지예요. 겨울 되면 얼어 죽을 수 있다. 왜냐면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은 입장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겨울에 약해요. 그래서 저같이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온도 관리에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최저 온도를 짱이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5도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입장이 약한 라울이라든가 염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이제 다져지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 추위에 적응이 된 아이들은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안 환경에 맞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해가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베란다는 있는데 해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식물 등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는 해보는 것도, 이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 통풍은 매일매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통풍 시킨다고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다육이 입장 끝이 마르니까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연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 키우시는 다육이 엄마들, 오늘은 다육이 용어 중에 하나, 그리고 용어 중에 하나가 다져진다. 다육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다져지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당황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육이 입장이 넓었는데 점점 짧아진다면 그 아이가 다져지는 중이니까 쉽사리 커팅을 한다거나 뽑아 본다거나 그런 일 없고 기다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키우는 건 기다리는 미학이 참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안 기다리셔도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육이 보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많이 못 시켜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예쁜 거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호주엄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